문갑식 월간조선 부국장입니다. 개가 마침내 주인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개는 검찰, 주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말하죠. 검찰총장이 해외에서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불만이 잔뜩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을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일일이 전했죠. 그리고 예정했던 일정을 단축하고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검찰의 총수인 검찰총장이 주인을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뜯을 자세를 취하자. 현직 검사들도 대통령과 민주당이 시도하는 검경 수사권 독립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독재다! 라고 이빨을 드러냈어요. 이제 곧 검찰의 역습. 무섭죠? 우리나라 검찰이 검사가 한 2,000명 있는데요. 하나하나가 다 그 칼입니다. 그 칼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그것도 하나같이 머리 좋죠. 서울 법대, 고대 법대, 연대 법대, 한양 법대, 무슨 성균관대 법대 다 머리 좋죠. 하나같이 야심에 가득 차 있죠. 어우, 머리 좋고 야심에 가득 차 있고 이런 사람들이 2,000명이 대통령을 향해서 너는 독재야! 라고 외치는 순간 큰 파란 일이겠죠. 한번 볼까요? 어떤 사연인가? 며칠 전에 심야에 민주당을 비롯한 범민주당 2중대, 3중대, 4중대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쉽게 해서 안건을 330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된다. 질질 시간 못 끌게 했어요. 그러면서 통과시킨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포함시키기로 한 법안이 3가지입니다. 하나가 선거법 개정, 내년 4월 총선 때 할 선거법 개정. 그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자유한국당의 표를 떨어뜨리고 민평당이나 정의당 표를 올려서 민주당과 연합을 해서 영구한 독재를 해보겠다. 이해찬 대표가 암시했죠. 민주당이 영구 집권하겠다. 그 선거법 개정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예요. 두 번째, 공수처 신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초특급 공룡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명목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한다지만 야당에서 재능 있는 후보가 나와서 정권교체의 조짐이 보이면 그 사람부터 싹을 잡아다가 조져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싹을 밟아버리는 결국 영구집권의 보완책이죠. 그리고 그동안 주목되지 않았던 게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라는 건 해묵은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모든 수사를 검사가 지휘하죠. 그래서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그걸 바치면 검사가 이런 방향으로 다시 해. 이런 방향으로 다시 해. 이게 방향을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경찰이 모든 수사한 것을 반드시 검사에게 보고가 돼 있어요. 기소 독점주의. 그렇게 해서 올라온 용의자들을 기소, 법원에 세우는 역할은 권한은 검사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번 법에서 경찰에게도 일정 부분 수사권을 넘기자라고 했더니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우려를 금하셨다. 이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경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법적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은 그럴듯한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패스트트랙법으로 후다닥 취급할 게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갖자. 결국 이 말은 검찰은 알짜 다 빼고 형용사 수식어 다 빼면 검찰은 자유한국당과 입장을 같이 하겠다는 뜻이죠. 적과 적이 같이 한 배를 탈 수도 있죠. 정치하다 보면. 자, 그렇다면 검찰이 반대하는 검경 수사조정권 조정법안은 뭘까요? 경찰의 1차 수사권과 국가 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주고 그 다음에 수사 종결권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아니 검사 입장에서는 저 꼴같지도 않은 경찰이 1차 수사권하고 수사 종결해? 수사 종결하면 그 위에서 영감소리 듣던 검사들이 박달을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죠. 왜? 검찰은 자기들의 입장이 빗나거나 자기들이 칼을 쓸 때, 수사에 칼을 휘둘 때는 아무리 잔인하다는 지적이 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상대를 맹견처럼 쫓아가서 잔인하게 물어뜯죠. 그런데 의기양양해서 집에 왔더니 자기 밥그릇이 반으로 줄어 있어. 그렇다면 그 개들은 주인을 향해서 적의감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다가 자기 배를 채워주지 않으면 주인을 물죠. 지금 일어나는 사태가 그런 사태죠. 그러면서 문 총장은 올바른 형사사법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힘들고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했어요. 쉽게 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경고를 한과 동시에 자유한국당에는 자, 검찰은 당신들과 보조를 같이 할 거예요. 라고 슬며시 미소를 짓는 거죠. 이렇게 검찰총장, 검찰의 최고 높은 사람이 입을 열자 대검 소속의 차우동 검사라는 사람이 수사권 조정안의 실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아마 이제 무수하게 올라올 거예요. 왜? 물꼬가 터졌으니까. 이 차 검사라는 분은 올린 글에서 법안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 분산이라는 주제 하나에 몰입한 나머지 만일 그 법이 시행될 경우 수사 실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 부족했다. 검찰을 허술업으로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대한민국 검사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다. 차 검사가 이런 글을 올리자 댓글에 이렇게 달렸대요.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든 것이다. 대한민국 검사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검찰은요,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현 조정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검사는 헛바지, 헛개비, 허수아비가 되고 그동안 검사 밑에서 검사 등살에 수십 년간 울분을 참았는 경찰은 검사 알기를 개우습게 알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자꾸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고 원래 검사들 말 많이 안 하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버닝썬 사태도 결국 경찰이 문제를 덮으려다 사건을 덮으려다 문제가 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도록 한 내용도 문제가 삼았어요. 여러분들 경찰이나 검찰에 끌려가시면요.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거 맞죠? 처음에 이렇게 물어봐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재산, 가족관계, 뭐 어쩌고저쩌고 신원 조회를 다 한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저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너의 생각은 뭐냐 이렇게 해갖고 몇 시까지 물어요. 그래갖고 타이핑을 쳐서 하는 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다시 읽어보고 손으로 지장 찍는 거 그게 이제 피의자 진무조서인데요. 이게 바뀐 법이 시행될 경우 이게 피의자 진무조서는 지금까지 증거 능력이 인정됐었는데 바뀐 법이 시행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재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만 증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해서 지장만 딱 찍으면 곧바로 증거가 되는데 이번에는 판사가 내놓고서 자 이거 인정합니까? 근데 변호인이나 제가 마음이 싹 바뀌어갖고 아이고 그거 저 강제로 해서 억압에 의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증거 능력이. 지장을 찍은 조서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지장도 강제로 뭐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안 찍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찍었어요. 이렇게 하면 증거 능력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검사들의 기운이 확 빠졌죠. 자, 검사들이 이렇게 나오자 경찰도 마땅히 나왔어요. 경찰도 가만히 안 있죠.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우리한테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줘? 이거야말로 경찰 역사상 기다리던 바다. 도저히 우리는 이번 기회에 그것을 뺏길 수 없다. 경찰이라면 당연히 그렇겠죠. 경찰청이 뭐라고 했냐면요. 경찰의 수사 진행 단계 및 사건 종결에 대한 촘촘한 통제 장치를 갖고 있으니까 검사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검찰의 경찰 수사권 비대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자, 이렇게 정권을 떠받치는 검찰과 경찰이 으르렁대니까 청와대는 난감하죠. 경찰 편을 들자니 검찰이 으르렁거리고 검찰 편을 들자니 경찰이 털어질 것이고 이것은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쉽게 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를 이거
꼭 올해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던 일이에요. 검경 수사권 조정. 이렇게 되면요. 정권 레임덕 빨리 와요. 미안한 얘기지만. 왜냐? 검사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검사들이 그 2,000명이 그냥 2,000명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머리 좋고 야망 많고 정치적 이유로 유명한 검사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보다 현 정권의 약점을 몇 개나 쥐고 있을까요? 한 100개도 더 쥐고 있을걸요? 그거 하나씩 깔 거예요, 아마 검찰이. 너 대통령? 아이고, 대통령 부인? 뭐 국무총리? 까봐요. 검사들이 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이거 안 까고 안 지나갈 거예요? 검사들이 어떤 사람인데요? 깔 거예요. 이제 슬슬 하나씩 흘릴 거예요. 카더라 통신을 흘리다가 슬쩍 뭐 여론에 그 받는 척하면서 수사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특정 신문에다가 하나 흘려주면 그 신문이 특종이라고 보도하면 수사 안 할 도리가 없죠. 그렇게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부인 또는 문재인 대통령 딸 또는 문재인 대통령 측근 하나 둘씩 걸려 들어가면 휘청거리죠. 청와대가 있으면 뭐예요?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는 검사들이에요. 그냥 식칼로 여기저기 찔러대면 밤에 대통령 아니야. 대통령 할아버지도 못 견디죠. 그 다음에 경찰이 자기들한테 다 된 밥에 싹 뺏어가면 경찰 열받죠. 경찰 몇십 년 동안 바랬던 수사권을 해준다고 했다가 검사들이 앙앙대니까 도로 뺏어가? 대통령하고 민주당은요, 잘못 걸린 거예요. 죄송하지만. 잘못 걸리셨어요. 참 걱정됩니다, 제가. 어떡합니까? 이제 하나씩 터져 나올 텐데. 저도 몇 개 갖고 있는데, 검사들이 이제 저한테 연락 오겠네. 문영, 뭐 이런 거 있는데 식사를 한번 하지. 딱 이러면서. 슬쩍 문건 하나 주면. 제가 터트리면, 견뎌내겠어요? 다른 신문 방송에서 이거 뭐냐고 벌떼처럼 달려들 텐데? 이게 올해만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과거 역대 다 초대형 사건들은 이런 식으로 시작됐어요. 예를 들면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전 기자 생활을 오래 해서 20몇 년 전 일인데 그때 돌아가신 장관 하나가 기자들하고 밥 먹으면서 점심인가 저녁 먹으면서요. 슬쩍 흘렸어요. 전두환 씨인가 노태우 씨인가 무슨 비자금이 뭐 신한은행 계좌에 서 있는데 액수가 전부 큰가 봐. 그 멍청한 기자들이 듣다가 얼마래요? 이 새끼들 밥 먹는 데만 정신팔려고. 개 돼지처럼. 몰라 4천억이랬는데? 그 중에 한 기자가 튀어나왔죠. 회사에 보고하러. 나머지들은 밥 먹는데 정신팔려고 야 우리 다 같이 쓰지 말기로 하자. 그런 걸 일본말로 단꼬라 그러죠. 담합. 근데 그 달려나서 쓴 기자는 특종상 1급에 상급 1,000만 원 받고요. 그때 밥 먹었던 애들 있잖아요. 담고 쳐서 밥 먹은 기레기들. 걔들이 전부 회사에 징계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이 그래서 터져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됐죠. 그렇게 이 정치 정보라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참. 그런데 특이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는 한번 만들어지면요. 제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라고 했죠. 검사와 경찰을 능가하는 초대형의 무서운 조직. 검경을 뛰어넘는 무서운 조직. 근데 그 조직을 신설한다는데 검찰은 이런 방법 얘기도 안 해요. 오히려 찬성한다. 왜? 그 자리에 자기들도 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쉽게 해서 밥그릇 하나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이 밥그릇에 얼마나 민감한지 아시겠죠? 경찰한테 밥그릇 뺏기면 필사적으로 저항해. 정권과 결사항전하는 태도로 버텨. 오히려 정권이 협박해. 2,000개의 칼이 일제히 청와대와 그 주변을 향해서 겨누어져. 민주당은 잠 못 자죠. 대통령부터. 그런데 고위공직자 수사처는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해. 조용히. 왜? 거기 민변 출신들이 들어가겠지만 검사들이 거기 안 들어가겠어요? 수사하는데 도사들이 검사들인데. 검사들이 당연히 들어가니까 그거는 속은 내심 즐거워. 새로운 일자리가 더 생겼군. 그것도 아주 무소불위에 걸려가는 여기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이러고 경찰의 수사권 주선다는 거에 대해서 해외 출장에서부터 떠들어.
저는 다음 코스에 문 총장 사표 낼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내로 사표 낸다고 단언합니다. 왜? 7년이 임기인데 2달만 이거보다 무슨 관계 있어요? 쫙 사표 내면 그냥 이 후배 검사들의 가슴에 불을 당기죠. 이거 꼭 무슨 옛날에 그 고량주 광고 같네. 사나이 가슴에 불을 당기죠. 우리의 총장님이 임기도 못 마치고 사실은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나가는 저 문재인 정권이 검사들이요 일제히 칼을 뽑아라! 작살나는 거죠. 칼을 뽑으면 그러면 그냥 또 조국 수석 걱정되는 조국 수석 무슨 얘기로 이것도 마무리하시려나. 또 그 페이스북에다 팝송 가사 이렇게 이상한 거 적어갖고 참 한마디로 이번 사건은 개가 충견이 대통령을 물어버린 사건입니다. 저는 이어서 2,000명의 개떼가 대통령과 그 가족 그다음에 민주당을 향해서 일제히 진격을 이빨을 하얗게 드러내면서 진격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단초가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문무일 총장이 사퇴하는 수순을 받고 마치 정권의 한거에서 사퇴하는 수순을 받고 그렇게 되면 검사들의 가슴에 불을 확 찔러서 그러면서도 내심으로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기분 좋아하면서 즐기고 자, 이 검찰과 정권의 싸움이 드디어 시작되는데 그것도 지켜보시도록 하시죠. 예. 문갑식의 진짜 TV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구독자 만을 돌파하고 계속 순항 중입니다.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특종 그리고 새로운 시야를 저를 비롯한 문갑식의 진짜 TV에 출연한 월간조선의 젊은 기자들은 항상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